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교수님, 러시아하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점 극단으로 좀 치닫는 것 같은데요. 예. 어제는 보니까 또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예. 벌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는 그 서울 면적의 2배 땅을 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지했다. 예. 그러면서 치열한 것 같은데 현재 국면을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한번 20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네. 그 사이에 전황을 한번 쭉 개괄해 보면요. 2022년 2월에 전 세계 예상을 깨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전국 침공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이 중앙 정부하고 네. 이 동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그 도네츠크 지역, 돈바스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사이에 그 분리 독립 운동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내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2014년부터 2022년. 네, 그 내전 상황을 국제 세계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 내지는 뭐 메르켈 총리라든지 마크롱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 통치자들이 나와서 협상으로 그 내전을 타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네. 뭐 누구의 책임인가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번번이 협상이 깨지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네. 타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2022년 2월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이 분리독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리고 러시아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동부 지역은 러시아군이 빠르게 점령을 했고 또 북쪽에서 그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있었는데 이 수도를 점령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것이 뭐 우크라이나의 저항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때 이루어지고 있던 협상을 더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물러난 것이냐는 또 나중에 따져봐야 할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전선이 고착되어서 네. 키이우는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안전해졌고 하지만 동쪽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랄까요 교착 상태라고 할까 일진일퇴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고 지난해 가을에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격적인 반격 작전에 나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성과를 거두는 했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서 사실은 그 반격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러시아군이 서쪽으로 계속 그 압박을 하면서 진격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 사실은 좀 느린 편이었죠. 왜냐하면은 그 도네츠크, 루안스크 지역, 그러니까 돈바스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 그 예전부터 분쟁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아주 촘촘하게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었고 그 방어 진지를 뚫는데 러시아가 상당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측은 그때부터 소모전 전략을 펴서 한 번에 전선을 뚫기 쉽지 않으니 계속 우크라이나군의 인력 아니면 물적 자원을 소모하게 만들면서 체력을 빼겠다라는 식으로 전쟁을 지속했죠. 그게 2024년 올해 그 초여름까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그 돈바스 지역을 잘 방어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군의 소모 전술에 말려서 계속 그 힘이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 진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판단을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선이 뚫리는 것이 시간 문제인 상황에서 이게 늦게 뚫리나 빠르게 뚫리나 매한가지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획기적인 전황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 방어 진지에 있던 정예 병력 10,000 내지 20,000명과 기갑 전력을
그 빼내서 네.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접경하고 있는 그 북쪽의 쿠르스크주, 그러니까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으로 치고 들어갔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이제 예상을 못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방어진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구 밀도가 상당히 희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 우크라이나군이 빠른 속도로 진격을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진격을 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도 올릴 수 있고, 또 군대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또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또 여론전을 펼쳐서 당신들이 전쟁을 잊고 살았는데 실제로 당신들은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그 사실을 각인하려고 했고요. 또한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미국 및 서방에게 네. 우리도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아. 근데 가장 그 중요한 군사적인 목적은 이 쿠르스크 지역을 치고 들어가서 그쪽을 휘젓고 다니면 네. 본토를 침공당한 그 모스크바가,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당황하면서 이 돈바스에 있는 공격군의 상당수를 빼돌려서 쿠르스크를 방어하거나 네. 탈환하는 데 나설 것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선이었던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할 수 있다고 그런 그 군사적 판단을 내리고 했었는데요. 네. 결국은 이 푸틴 대통령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크라이나 측의 속셈을 간파했던 듯하고, 그래서 돈바스 정역의 공격 부대의 병력을 빼돌리지 않고요. 그냥 쿠르스크 지역을 그냥 내버려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굳이 그 애를 써서 탈환하려고 빠른 시간 내에 탈환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돈바스 전선에서 서쪽으로의 진격 속도를 높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 좀 이게 뭐 조폭 영화에 나오는 장면일 듯한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싸우면서 네. 칼을 그 우크라이나의 배에 찌르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돈바스 전선일 텐데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그 자기 배를 향하는 그 러시아의 그 칼을 네. 이렇게 붙잡고 이게 버티고 있었는데 점점 손에 힘이 풀리면서 배에 그 칼이 들어올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가다가는 버틸 수 없으니 그럼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서 그 두 손으로 막던 상황에서 한 손을 빼내서 주머니 칼을 빼내서 러시아의 등을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힘이 빠지거나 놀래서 이 우크라이나 배를 찌르는 칼을 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는 등에 주머니 칼이 찔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계속 그 우크라이나의 그 배를 향하는 그 칼을 더 깊숙이 찌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쿠르스크 침공을 위해서 돈바스의 방어 병력의 상당수를, 또 정예 병력을 빼돌렸던 우크라이나 군의 그 판단이 오히려 그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무리수 내지는 자충수로 끝난다고 보이는 것이 쿠르스크의 전선이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돈바스의 방어 병력의 상당수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어 진지를 그 강력하게 구축해 놨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쪽 그 방어선이 뚫리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그 방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그 뭐랄까요, 러시아군에게 진격을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돈바스 그 전선 약간 서쪽에 그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 요충지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그 방어 부대에게 물자와 병력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지금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전략 요충지와
러시아군의 그 진격 최정점 사이의 그 거리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 10km라고 알고 있거든요. 야, 10km면은 진짜 가깝네요. 예, 그래서 그게 러시아군으로서는 뭐 빠르면 1, 2주 안에 네. 아니면 시간이 걸리면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 요충지를 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착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급격하게 그 전황의 어떤 그 균형추가 우크라이나에게 불리하게 네.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상황인 것이고요. 네. 또 이런 상황을 그 맞이하고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한 번 어떤 자신의 그 뭐랄까 공격에서 빠져나오고자 드론 뭐 150대인가를 날려서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을 했죠. 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이 전쟁을 그 확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확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러시아 본토 중심지를 타격할 수 없었고 아니면 타격하기를 꺼렸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직접적으로 모스크바를 타격을 해서 어떻게든 확전을 하고 이 미국으로 하여금 더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만들려는 네.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무리수의 무리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성공을 하면은 뭐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무리수, 자충수가 될 수 있겠죠. 야,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각국의 예. 국방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예.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예, 예. 풀어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예. 또 미국 측은 불가하다고 예.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또 예. 약간 그 서방이나 미국은 확전을 좀 바라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상당히 뭐랄까 좀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장거리 타격 무기를 방어용으로만 써라. 네. 그리고 이 전선을 타격하는 데만 써라라고 하면서 러시아 본토 중심부를 타격하지 말라고 해왔었는데 최근에 강력하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제안을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젠가요 그 기사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거기서 이제 숙고하고 있다. 이것을 풀어줄지 말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 전과는 좀 뉘앙스가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게 그 숙고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뭐 허락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지금은 상당히 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미국의 대선이 지금 한 2달인가밖에 맞아요. 안 남았기 때문에 민주당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뭐랄까 전선이라든지 전황을 이용하는 확대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허용하지 않았던 그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 타격을 허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스크바를 우크라이나가 벌떼 공격으로 한 거는 드론 공격을 한 거는 뭔가 이렇게 합의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 우크라이나의 단독 행동 그게 상당히 저로서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이것은 이제 상식적인 판단인데요. 또 한편 생각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몰릴 대로 몰린 궁지에 몰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기의 정권의 안위마저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미국이 설령 그 곤혹스럽고 난처하게 생각하더라도 자기의 어떤 그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보면서 네타냐후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독자적으로 확전을 시도하는데도 미국이 사실은 투덜투덜대면서도 네타냐후의 그 지지를 거두지 않고 계속 그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확전을 하는 게 유리한 상황인가요? 이게 그 확전을 한다면은 나토와 미국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러시아는 핵보유 국가이기 때문에 전술 핵 무기라도 사용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사를 펼치게 됐을 때 사실은 상당히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개인 차원에서는 확정이 났겠죠. 아, 그래요? 예, 만약에 자기가 지금 그 승부수를 여러 번 던졌는데 계속 통하지 않고 그것이 그 어디 자청수라든지 무리수로 된다고 했을 때 자기의 그 정권의 안위도 흔들리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외신을 꼼꼼히 챙겨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올해 그 봄에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헌법에 따르면은 그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네. 정권을 뭐 연장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후계자에게 정권을 넘겨야 되는데 전시 상황이고 이제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뭐 명분을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지 않았고 계속 그 정권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종의 좀비 정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그 중단돼야 되는 정권인데 계속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런 상태가 되면서 그래서 상당히 조롱조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네. 비아냥거리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그 뭐랄까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정권을 연장하고 있지만 그 헌법에 따르면 그 정권이 사실 지금 권력 기반이 그 뭐랄까요 정당하지 않은 상태고 전황마저도 불리한 상황에서 이 과연 자기의 그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네. 확전을 시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개인적인 그런 정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예. 확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국민분들 입장에서도 예. 가만히 있으면 이제 밀릴 거니까, 예, 예. 그럼 어차피 그게 예. 국익이나 국민들로서도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이 또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그 일단 그 작년에 우크라이나 여론하고 네. 지금 그 올해 지금의 여론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그 보도를 그 제가 접했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 빼앗긴 영토, 점령당한 영토를 돌려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평화 협상을 진행하면 안 된다. 달리 말하면 그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절반을 과반수를 훨씬 넘는 그 여론이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조성돼 있었고 설령 전황이 불리하더라도 참고 견디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로부터 지금 한 1년이 흐른 다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여론이 그러니까 작년에 여론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도 있지만 또 적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빼앗긴 그 우크라이나 그 20%에 해당하는 동쪽 영토를 포기하기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평화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그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추세를 볼 때 더 시간이 흐르면은 오히려 그 전쟁을 불리한 조건에서라도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더 우위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예.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우위를 갖고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측면이 경제가 붕괴된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그 병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충원 풀이라고 하죠. 그게 바닥을 드러낸 거예요. 훈련받은 군인들은 지금 다 사라진 상태가 됐고 징집된 병력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더 빠른 속도로 소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징집 대상이 아니었던 아주 어린 나이에 청소년까지도 지금 징집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징집을 피해 다니는 징집 기피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징집관이라고 하죠. 징집관이 네. 도시에서 총 들고 싸울 만한 연령대의 우크라이나 남성들을 강제로 붙잡아 가서 군대에 입대하게 만드는 그 현상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심정이 그렇겠네요. 정말로 느껴지는데, 그런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될수록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가 그전과는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이게 전쟁의 힘든 게 현실이니까. 예, 예. 우크라이나의 이게 그 젤렌스키의 마지막 승부수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게 야구에서도 그렇지만 감독이 작전을 써서 통하면은 그 감독은 명장이 되는 것이고 네. 한 끗 차이로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 천하의 무능한 장군이 그 감독이 되듯이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 승부수가 통했으면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신의 한 수가 되는데 안 통하면은 오히려 그 패전을 촉진하는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진짜로 보면은 그 배수의 진을 쳐서 예. 이길 때도 있지만 예, 진짜 망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예. 다 죽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군요.